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이화여 대책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여사 등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2022년 8월 14일 유튜브에 올라온 김용민TV 내에 히히히 스토리 시즌2 쇼츠에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한란 여사가 해방 이후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도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준혁 후보의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본교와 재학생 그리고 교수, 동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본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은 물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성상납 발언과 관련한 근거 논문은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입니다. 이 논문 저자는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이이마 HK 연구교수입니다. 성공회대학교는 소위 민주화운동이나 구속경력 등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신영복, 조희연, 정혜구 교수 등 좌파 인물을 교수로 영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68년 적발된 간첩단 통일혁명단 사건에 연루된 신영복, 박성준 씨도 이 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마르크스 자본론을 완력한 고 김수행 석대학 교수도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성공회대를 좌파 지식인의 산실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더 성공회대 출신 좌파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홍구 씨도 성공회대 교수인데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8일자 칼럼에서 김일성은 우리 민족 가장 암울한 상태에서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라고 했고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평화통일 이룩하자고 한 인물입니다. 김어준, 김용민 등 좌파 스피커들의 방송에 참여하여 몸값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진봉 사회과학부 교수 등도 성공회대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연예인 김재동은 09년 편입학하여 성공회대에 입학하였습니다. 가수 윤도현은 신문방송학과 03학번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쇼통 정부의 행동대장으로 불렸던 탁현민은 사회과학부 학사 문화콘텐츠학 석사 출신입니다. 현재 녹색정의당으로 명칭이 바뀐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성공회대 정치정책학을 수료하였습니다. 또 민주당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남인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문화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마크 리포터 주한대사 습격 사건으로 유명한 테러리스트 김기종 교수도 성공회대 교양학부 외래 교수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성공회대 학생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성공회대에서 명예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성공회대는 유명 좌파 학술 회의인 막스 꼬뮤날레의 단골 주최지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발언 관련 근거는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이이마 HK 연구교수의 논문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여대 측은 김준혁 후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이라고 하면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논문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은 2004년 12월에 역사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역사연구 제14호입니다. 역사학 연구소는 민중 주체의 관점에서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사회 변혁과 민족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11월 12일에 창립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990년 소월의 봄과 강주 5월 항쟁으로 시작되어 1987년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1980년대 남한 대중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논문 한국 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은 첫 번째 챕터에서 한국 전쟁이 여성의 생활과 사회적 역할 및 지위의 변화를 초래한 결정적 계기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시작됩니다. 논문은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새로운 경험은 여성 스스로가 찾아 나선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 수행의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의해 여성들에게 제공된 것이기도 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을 언급하면서도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젠더는 실제로 전시 정책을 조직하는 원리로서 전쟁의 중요한 무기로서 출연했다는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국가가 즉 이승만 정부가 전쟁 당시 여성성을 이용했다는 방향으로 가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챕터 성의 정치에서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이른바 여성 지도자들은 군의 행정요원과 선무대원으로 젊은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대한부인회나 여학생을 동원하여 병사들을 위문하는 활동에 앞장섰다는 전시 상황에서 유엔군에 대한 홍보 외교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면서도 일부의 여성 지도자들은 이와 다른 형태의 활동인 미군을 포함한 외교와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장교들을 위안한다는 명목의 파티 대행업에 나섰다고 이 논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여사가 등장됩니다. 논문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강요와 유력 인사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파티 대행업에 나선 여성 지도자는 김한란과 모윤숙이었다면서 이들은 각각 전시국민 홍보 외교 동맹과 낭당 클럽을 조직하고 여학생 등을 동원하여 파티 대행업에 나섰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논문은 김한란의 홍보 외교 동맹의 활동은 이승만 정부 당시 사회부 장관이었던 허정의 도움으로 불화받은 적산 가옥인 필승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서 홍보 외교 동맹의 주요한 활동은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위문 활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주로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위원단을 조직하여 하야리아 부대 등 부산 근교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를 방문하는 일로 김한란이 직접 인솔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필승각 등에서 파티를 개최하는 일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필승각 파티에는 벤 플리트 등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고위 장교, 외교관들, 한국에 주재한 외국인의 민간인들이 초대되었고 한국인으로는 김한란 등 여성 인사들과 고위 관리 장성들이 참여했고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조교들이 동원되어 파티를 준비하고 시중드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생 그리고 파티, 시중드는 역할 등만 보면 마치 성접대 혹은 성상납 등의 단어가 연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중앙일보 현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미군 CIC 정보 보고서 1 인물조사 보고서 인용문을 읽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위 같은 보고서의 667쪽에서 668쪽을 인용한 김상도 씨의 월간 중앙월간 1995년 2월에 215쪽에서 217쪽에 6.25 무렵 모윤숙의 미인계 조직 낭낭클럽에 대한 미군 방첩대 수사 보고서에는 파티 대응업 성격을 좀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 방첩대 수사 보고서에서는 모윤숙은 자신의 군단을 낭낭걸로 부르고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모윤숙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사령부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김한란과 모윤숙의 파티 대응업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봅니다. 논문에서 인용한 이마 교수 논문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임영신에게 한국 전쟁을 위해 파견되어 온 외국 군인들을 위문하도록 여성운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임영신은 한국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싸우다 죽은 외국 군인의 가족들에게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따뜻이 위로 편지를 보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고, 또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전투지구에 있는 군인들을 위문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한편, 해외 홍보협회를 만들어 부상을 당하고 전사한 외국 군인들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 편지를 띄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에서 당시 위문대나 파티를 위해 동원된 여성들의 성은 결코 명예롭지 못하다고 언급하면서 김환란이나 모윤숙에 의해 동원된 여성들이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미 사회는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자주 접촉하는 그녀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여성들의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 않았을지라도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논란의 논문을 쓴 이희마 교수 자신도 김환란 여사와 모윤숙 여사가 주최한 파티에서 성적 유흥을 제공했다고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수원정 국회의원 후보는 너무 나간 것이었습니다. 논문에서 김환란 여사와 관련하여 성상납, 성접대 등의 용어를 쓴 사실이 없음에도 김준혁 후보는 기정사실화했다고 보여집니다. 논문 저자조차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 않았을지라라는 문구를 박아 놓았음에도 성상납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은 이화학당입니다. 고종 황제가 백호처럼 순결하고 향기로우며 그 열매를 맺듯이 그 배움 또한 그러하리라 라는 뜻으로 이화학당이라고 이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백호처럼 하얀 이화여대의 상징 순결을 기억합니다. 한편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와 총동창회 의대 출신 인사들이 김준혁 후보의 즉각 사퇴와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이화여대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또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주었다면서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젠더를 아우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김준혁 후보는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화여대 동문인 나순자 녹색정의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도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성으로서 이화여대 동문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정치적 주장을 위해 성적 대상화를 사용해 모욕감을 준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며 이런 사람이 당선돼 정치를 한다면 망언밖에 더 하겠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다 살아나 나라를 찾아왔더니 더러운 망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 출연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성관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위안부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수원정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방송이 많이 길었습니다. 짧지 않은 방송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